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구글 제미나이의 잼스와 오픈 AI의 GPT스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구글의 제미나이 성능이 그야말로 일취월장하고 있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선발주자인 챗GPT를 따라가고 있고 일부는 추월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제미나이와 챗GPT의 기능 중 잼스와 GPT스가 있는데 둘 다 특정 챗봇을 만들어주는 기능이죠.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는 챗봇을 자신만의 챗봇을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의외로 구글 제미나이의 잼스는 이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미나이 모델의 능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잼스도 꽤 쓸만할 것 같아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고요. GPT스는 제가 여러 번 영상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어떤 걸로 할 거냐면은 이렇게 기술사 135회 면접 채점 결과 직계표가 발표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정형화된 데이터가 뭐 시계열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회차별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면 그거를 엑셀에다가 저장하고 그 엑셀을 이 GPT스나 잼스에다가 주고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죠. 뭐 그래프도 그려보고 아니면 뭐 특정한 회차의 어떤 종목의 합격자가 몇 명이냐, 합격률이 몇 퍼센트냐, 뭐 이런 거를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미나이의 잼스와 챗GPT의 GPT스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잼스와 GPT스의 차이가 뭐냐면은 얘는 이제 구글 시트를 올릴 수가 있어요. 여기는 구글 시트가 지원이 안 됩니다. 파일만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리 파일. 그 다음에 GPT스는 공유가 돼요. 공유. 근데 얘는 지금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이콘이 되고, 아이콘이라고 하나요? 뭐죠? 아무튼 그 그림으로 이 GPT스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올릴 수가 있는데, 얘는 아이콘이 안 되고. 큰 차이점은 그 정도인 것 같네요. 나머지는 실제로 만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몇 번 기술사 2차 합격자 현황을 GPTS로 만들어서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했었는데, GPT로 만드는 과정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미나이의 잼스로 만드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PDF 파일을 큐넷에서 다운을 받았고요. 네, 작업 순서는 제미나이한테 PDF를 시트로 만들어 달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잼스에서 이게 구글 시트입니다. 구글 시트. 구글 시트를 연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통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PDF를 큐넷에서 다운을 받은 상태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제미나이, 저는 2.5 플래시를 선택했어요. 2.5 플래시가 있고, 2.5 프로가 최신 버전이죠. 근데 여기 이제 추론이 들어가기 때문에 2.5 프로는 저는 추론 시간이 걸리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2.5 플래시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PDF 파일을 올렸더니 갑자기 얘가 이런 오디오 오버뷰를 만들어 드릴까요?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봐. 그렇게 했더니 오디오 프리뷰를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아마 제가 이거 잠깐 보면은 Welcome to the deep dive. We're jumping straight into some really fascinating. 이게 영어로 만들어져 가지고 별로 쓸모는 없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잼스를 사용할 때 제가 구글 설정을 영어로 해놨거든요. 자, 여기에 들어가면 계정에 들어가면 요거 있잖아요. Manage Your Google Account. 여기 들어가면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영어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글 계정의 언어를 영어로 설정해 놓은 이유는 이 잼스에서 파일을 첨부하려면 한국어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어를 영어로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지금 영어로 오버뷰가 생긴 겁니다. 아무튼 이게 되게 핫하죠. 특히 구글 서비스인 노트북 LM에서 요 오디오 오버뷰가 엄청 핫합니다. 요거는 내가 올린 데이터에 대해서 연사 두 명이 나와갖고 대담을 하는 거예요. 팟캐스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PDF 파일을 올렸고, 요거는 제가, 이 제미나이가 오디오 오버뷰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던 거고, 저희가 하는 목적은 요거를 이제 PDF 파일을 구글 시트로 넣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제가 올린 파일을 시트로 만들어줘 했는데, 예전에는 이거 시트로 만들어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얘는 그냥 텍스트로만 변환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직접 스프레드 형식으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텍스트 추출한 것만 쭉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CSV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CSV. 그러니까 이런 정형화된 이런 데이터는 CSV로 만드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CSV 파일로 만들어 줬고, 자, 이거를 복사해서 제가 관리하는 요 구글 시트 기술사 2차 합격자 현황, 여기에 135회 시트를 추가했고요. 134회를 보면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일단 붙이고 난 다음에 134회와 비교를 하면서 하면 되겠죠. 요 총계는 필요가 없으니까 총계를 일단은 지우고, 아마 134회도 총계는 없었을걸요. 그죠? 그래서 135회도 똑같이 하고, 요거를 이제 텍스트를 나누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데이터에 가서 split text to columns 이렇게 하면은 워낙 정형화된 데이터라서 이렇게 잘 맞게 됐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선을 그려주고요. 아, 이 뒤에 있는 종목 번호를 지워야겠네요. 그죠? 종목 번호를 어떻게 지우죠? 여기에 있는 구글 시트에 있는 제미나이 기능 한번 이용해 볼까요? 선택된 셀의 내용 중 가로 안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가로와 삭제해줘. 이런 게 되나요? 오, 삭제한 결과입니다. 라고 이렇게 던져주는데, 요게 지금 마크다운 형식인 것 같아요. 요 범위, 내가 선택한 범위, 요 범위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CSV 형식으로 못 보여준다네요. 이 마크다운 형식을 여기다 갖다 붙이려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죠? 이것도 또 나누기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제미나이가 뭔가 편한 것 같으면서도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규 표현식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괄호하고 괄호 안에 있는 문자열을 선택하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규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규 표현식이라는 게 있는데,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찾기 바꾸기를 한번 해볼게요. 정규 표현식을 알면 되게 편한데, 자, find에서 이렇게 정규 표현식을 선택하고, 요게 이제 괄호하고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선택하고 replace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로. 그러자면 가로를 포함해서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이걸 삭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이런 그 종목 번호를 삭제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replace all 한번 해볼게요. replace all. this will replace. OK 눌렀습니다. 싹 삭제됐죠? 자, 정규 표현식이 이렇게 간편합니다. 근데 이제 정규 표현식은 문법이 복잡하거든요. 이게 escape로 해가지고 뭐 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항상 외우고 있지 못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LLM한테 물어보면 잘 알려주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편합니다. 자, 요걸 제가 원래는 처음에 제미나이에서 만들 때 요걸 삭제해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고요. 이제 내용이 다 들어갔는데, 사실상 이거 PDF를 이렇게 추출하는 거가 제대로 됐는지 꼭 확인해 봐야겠더라고요. 항상 정확한 건 아니었거든요, 여태까지 해보면. 자, 그래서 몇 개를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발송 배정 기술사 11명, 4명. 발송 배정 기술사가 어딨나요? 찾기로 해보겠네요. 발송 배정 기술사 11명, 4명 맞았죠? 10번이고, 10번, 11명, 4명. 그 다음에 도로 및 공항 기술사 775, 도로 및 공항 기술사, 775, 17번, 775. 그 다음에 수산 양식 기술사 662, 35번, 수산 662. 그 다음에 마지막 한번 볼까요? 교통기술사 23, 23, 17. 53 교통기술사 23, 23, 17 맞았죠? 그 다음에 합계를 한번 내볼게요. 합계를 서메이션을 하면은 552명, 1157명 응시에 552명 합격. 아까 여기 있었죠? 1157명 응시에 552명 합격 맞았죠? 근데 저번에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보통은 이게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개를 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한번 이게 바뀌어 있는 거를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바뀌어 있었어요.
그러면 걔도 맞을 거잖아요. 못 찾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런 할루시네이션이 좀 있다 보니까 항상 인공지능을 쓸 때는 확인을 잘 해봐야겠더라고요. 이렇게 그 기숙사 2차 합격자 현황을 구글 시트에 요 이름으로 제가 이제 만들어 온 거죠. 만들었고, 이걸 뭐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구글 시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미나이에 가서 여기 보면은 왼쪽 보면은 여기에 잼스가 있거든요. 맨 위쪽에 잼스. 저는 요걸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기술사 2차 합격자 현황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거를 이제 편집을 하고 싶을 때는 요 에디트를 누르면 되거든요. 이렇게 에디트를 누르면 되는데 오픈AI의 GPT하고 똑같습니다. 이름 있고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은 날리지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올리는 게 날리지잖아요. 날리지에 구글 시트의 데이터에 대해 사용자의 질문에 대답해. 구글 시트는 각 회사의 이름으로 된 시트들로 구성되어 있어. 회사라고 했나요? 제가 회차인데. 회차의 이름으로 된 시트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니까 아까 우리 요 구글 시트가 각 회차로 되어 있잖아요. 각 시트의 칼럼은 각 시트죠. 각 시트의 칼럼은 순번, 종목, 대상, 응시, 합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만 그냥 줬거든요. 요거만 주고 난리지에다가 이제 올린 거죠. 여기 보면은 add up to 10 files 10개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거네요. 그런 얘기고 run more를 한번 눌러볼까요? 내용이 없네요. 좀 이렇게 나오는구나. 잼 만드는 방법이네요. 잼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고, 파일 업로드하는 방법이 나오죠, 그죠?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제가 GPT-3를 만들 때는 구글 시트에서 만든 걸 엑셀로 다운받아 갖고 또 올리고 했었거든요.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잼스를 사용해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게 기숙사 2차 합격자 현황을 제가 링크를 해놨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그런 거였거든요. 이게 구글 시트를 업데이트를 하면 여기도 같이 업데이트가 되는 건지 그게 편한 거잖아요. 구글 시트로는 항상 리얼타임으로 새롭게 업데이트를 하면 잼스에서도 그게 적용이 돼 있으면 제일 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제가 135회를 추가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35회 토목구조기술사 합격자 수 응시자와 합격자 수 알려줘. 이렇게 한번 대화를 해볼게요. 내가 134회까지 있던 구글 시트를 연결했잖아요. 그러니까 리얼타임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 제가 135회를 추가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게 리얼타임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답이 나왔습니다. 135회 토목구조기술사 응시자 수는 10명, 합격자 수는 7명입니다. 맞나요? 토목구조기술사 10명에 7명, 7명 맞네요. 자, 그러면 잼스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업데이트를 끝내고 스타트 뉴 챗 이렇게 하면은 아까 그거는 에디트 버전이었고 요거는 지금 실제로 채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03회부터 데이터가 있거든요. 103회부터 135회까지의 토목구조기술사 합격자 수를 그래프로 그려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런 엑셀 데이터, 그러니까 시트 형태로 된 데이터를 올리고 이렇게 통계 분석이죠. 그래프도 그려보고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려고 이런 잼스나 GPT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 좀 해보고 있는 거고요. 싱킹을 했네요. 이렇게 자아 추출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데이터를 관리할 때의 요령 같은 건데 이게 사실상 한 시트 안에 데이터를 다 몰아넣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래프 이미지를 확인해 주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데요. 생각을 하고 뭔가를 했어요. 그래프를 생성했습니다. 그래프 이미지를 확인하세요. 안 보여주고 확인하래. 그래서 그래프를 보여줘. 이렇게 했습니다. 캐치? 너가 만든 그래프를 보여줘. 음. 여기에서 그래프 그려달라고 했는데 생각을 하고 그래프를 안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여줘. 이게 데이터 아날리시스 기능으로 자기가 그래프를 만드는 거거든요. 토목구조기술사 합격자 수를 그래프 끈선 얘가 이렇게 시키면 자기가 스스로 그 데이터 아날리시스 기능으로 그러니까 파이썬 코딩을 한 다음에 그거를
매플로리브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얘는 자꾸 지금 PNG 파일을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PNG 파일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없거든요. 제가 직접 데이터 아날리시스 기능으로 보여달라고 할게. 데이터 아날리시스 기능으로 그래프를 보여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데이터 아날리시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제미나이가 한번 이렇게 뭐가 잘못되면은 다시 못 돌아가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3회부터 135회까지의 토목구조기술사 합격자 수를 그래프로 그려줘, 보여줘. 데이터 아날리시스 기능 이용해. 원래 코딩을 하는 게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데이터 아날리시스를 할 때는 이렇게 싱킹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싱킹 나오네요. 이게 싱킹 나오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코딩만 했잖아요. 그죠? 코딩을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아날리시스 기능은 자기가 코딩을 한 다음에 그 코딩의 결과를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대로 다 추출하고 뭐 이랬을 이런 것 같은데 그 기능이 지금 안 되는 거죠. 이 잼스를 한번 다시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GPT스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데이터 아날리시스 기능을 사용하겠다, 적용하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는 데이터 아날리시스 기능을 이용해 라고 아예 되겠습니다. 업데이트 하고요. 103회부터 135회까지의 토목구조기술사 합격자 수를 그래프로 그려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싱킹이 나오네요. 이 싱킹이 나오면 그냥 그 데이터 아날리시스 기능이 작동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자, 회차별로 합격자 수를 쭉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파일 액세스에 문제가 있다라고 나왔네요. 이게 되게 이상하네요, 지금. 대화 목록을 보면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었거든요. 그래프 그려줘. 이렇게 하면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쇼 코드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잼스에서는 103회부터 135회까지의 토목구조기술사 합격자 수를 그래프로 그려줘. 요번에는 또 제대로 작동하네요. 네, 그래프로 나왔습니다. 135회가 7명. 이게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요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혹시 이거 2.0 플래시 이런 게 문제가 되나? 2.5 플래시를 선택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구를 그대로 써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GPT스하고 좀 다르게 여기에 이 환경, 그러니까 채팅창에서 이 잼스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선택할 수가 있고 잼스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싱킹이 나오네요. 싱킹이 나오면 틀린 거거든요. 이 싱킹이 나오면 데이터 아날리시스가 작동 안 했거든요. 실패했죠. 자, 그러면 2.0으로 2.0 플래시를 놓고 똑같이 이 잼스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대로 되네요. 이게 2.0 플래시를 놓고 잼스를 작동시켜야지 이 데이터 아날리시스 기능이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언어 모델일 뿐이라서 그것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코딩도 못했고 그냥 끝냈어요. 새 채팅을 시작하고 2.0 플래시죠. 이게 되게 불안정하네요. 이게 혹시 모델들이 많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뭐라 그럴까요? 그 잼스의 세팅에서 잼스를 설정할 때 내가 이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해놓으면 오히려 명확한데 지금
네, 요번에 제대로 나왔죠? 지금은 내가 이 채팅창에서 어떤 모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잼스의 기능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그죠? 자, 테스트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잼스에 들어왔는데, 얘를 2.5%를 이렇게 선택하고, 똑같은 명령을 내리면, 이번엔 또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싱킹 나왔죠, 싱킹. 싱킹 나오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도 2.5 모델에서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데이터 아날리시스를 안 쓰나? 지금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코드가 없다는 얘기는 데이터 아날리시스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아날리시스를 안 했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는 뭔가 실패를 했습니다. 여기, 어, 파일들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계속 문제가 생겼다. 아까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파일 접근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 플래시를 선택하고 작동을 시켜야 그래프를 제대로 그려주는 것 같은데요. 그죠? 바로 쇼 코드가 나왔죠. 분석을 해서 코딩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실패율이 높아요. 생각보다. 이게 그래서 어떨 때는 성공을 하고 어떨 때는 실패하고 그래요. 자, 아무튼 아까 성공했을 때는 이렇게 그래프가 잘 나왔었잖아요. 그죠? 조금 불안정하네요. 그죠? 코드를 보면은 이렇게 코딩이 좀 이렇게 복잡할 이유가 없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하네요. 이렇게 코드를 하고 자, 아무튼 지금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2.0 플래시에서 했을 때는 성공을 100%한 것도 아니고 성공률이 좀 높아졌어요. 그런데 2.5 플래시나 2.5 프로를 사용했을 때는 이 데이터 아날리시스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아서 거의 다 실패했고 한 번도 성공을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알고 쓰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GPT스로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파일에서 다운로드를 합니다. 엑셀 파일로. 자, 챗 GPT로 들어왔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GPT스가 이렇게 보이죠. 기술사 2차 합격자 현황. 여기에 들어와 보면 편집이 가능합니다. GPT 편집.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인스트럭션 있고요. 제목 있고 설명 있고 뭐 인스트럭션 있고 여기다가 이제 설명을 135회까지로 고쳐 놓겠습니다. 이런 예제 대화들도 다 135회로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식이 이게 예전에 올려놨던 게 다 없어졌어요. 뭔가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한테 여쭤봐도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요 코드 인터프리터 및 데이터 분석 요거를 켜놔야 됩니다. 그다음에 새로 만든 파일을 올리겠습니다. 자, 새로 만든 파일 pe 언더바 state xlsx 요걸 올렸죠. 여기 인스트럭션에 제가 이 파일 이름도 넣어놨거든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요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업데이트 하기 전에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분석 중이라고 나온다는 얘기가 이제 데이터 아날리시스. 오픈 AI에서 명칭은 코드 인터프리터. 회차라는 컬럼 이름이 누락되어 정렬 중 오류가 발생했다. 회차라는 이름이 없었나요? 회차 여기. 그러니까 제가 인스트럭션에다가 이걸 넣었었거든요. 회차. 그러니까 쉬프트 이름이 회차로 돼 있다. 그러니까 얘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해봅니다. 뭔가 103회부터 135회 사이에 토목시공기술사 종목이 포함된 데이터를 찾지 못했습니다. 각 회차의 CT는 다시 점검하여 종목명이 올바르게 인식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 잘 안 되면 다시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종목 컬럼에 문자열이 아닌 별칙값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있나요? 수를 103회부터
135회까지 했네요. 아, 요게 넷플로리브에서 한글을 표현하려면 요 파일이 있어야 하거든요. 요 파일을 제가 올려주겠습니다. 여기다 난리지다 올려놓는 게 좋은데 깜빡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파일을 아까 그 폰트 관련 파일을 여기다가 직접 올리고 제가 여기다 직접 올리고 진행하는 게 좋거든요. 제가 여기다 그래서 그래프 그려달라고 요구하면 폰트 파일 요걸 이용해라라고 얘한테 지시를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하면 이렇게 링크도 나오고 GPT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까하고 좀 다르게 이번에는 103에서 135회까지 포맷 보조 기술사 합격자 수를 그래프로 그려줘. 아까 제미나이에서는 한글 문제가 없었나요? 합격자 수. 여기 한글은 제대로 나왔었네, 그죠? GPTS에서는 항상 그 한글 관련 파일들을 올려줘야 제대로 그래프가 나옵니다. 공목열에 결측치가 있었나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프까지 그리고 있죠. 이걸 설치했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자, 제미나이의 잼스하고 챗GPT의 GPT를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요. 제미나이의 잼스는 설정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모델을 선택할 수 있거나 이랬으면 아까 그런 모델 선택에 의해서 잼이 작동 안 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요 아이콘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GPT에서는 요 아이콘을 이미지 파일에 올려갖고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아쉽고요. 대신 구글 시트를 직접 연결할 수 있다는 거는 상당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GPT 쪽에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요 한글 부분이 항상 요 파일을 올려줘야 된다는 게 좀 불편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를 올려서 아이콘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이 기능들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대신 파일 업로드에서 이렇게 파일만 올릴 수 있다는 게 단점이에요. 실제로 오픈AI 채팅창에서는 파일을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서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구글 드라이브하고 연동되는 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와 있는 파일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내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와 있는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 GPTS에서는 없고 그냥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만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제미나이의 잼스와 오픈AI의 GPTs를 비교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뭐 오픈AI께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세밀하게 이렇게 세팅도 할 수 있고 구글의 잼스는 조금 너무 간단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구글의 이 잼스가 그리고 이 구글의 잼스가 아마 공유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공유하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러 잼스 이걸 눌러보면은 내가 만든 것만 보이죠. 이거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메이커 카피, 뉴챗 없거든요. 이런 거는 구글이 그냥 제공하는 프리메이드 바이 구글이 만든 거를 그냥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예제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의 잼스와 오픈 AI의 GPTs를 비교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